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오기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사랑은 내려만 갈 뿐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만 봐도 부모님은 배가 부르고요. 또 자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한편 우리는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고마움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네,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의 오늘날을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엄태영 의원님의 어머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바로 현장의 정치인, 또 소통의 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B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충북 제천 난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태영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천태정 총본산 구인사가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구인사 큰 행사마다 꼭 찾아뵈면서 불자분들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N이 부처님의 가피와 대덕스님들의 원력에 힘입어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성불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항상 인생은 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넘치는 추진력으로 30대 최연소 시의원을 시작으로 제천시장을 연임하셨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런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 어려서는 저는 또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다복하게 컸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사업을 실패하면서 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많이 집안이 어려워졌었죠. 저희 아버님은 고향은 영월 남면이신데 제천에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제천에서 버스 운수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업의 꿈을 키우셨고, 네. 저희 어머니는 안동 사범을 다니시다가 6.25 때 제천에 친척집에 피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제천에서 살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천으로 피난 오신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과 같이 회사에서 운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만나셨다고. 같이 예.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사내 커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두 분께서 예,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좋은 분이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집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 특히 뭐 구걸을 하러 온 거린조차도 절대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 어머님의 그런 심덕 때문에 자손들이 그래도 다들 어려움 없이 사는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주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칭송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 집안은 버스 운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남의 식구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정비사, 안내원, 그 당시는 이제 차장조수라고 불렀는데 늘 제천에서 차가 머무를 때는 꼭 제천에 와서 같이 우리 집안이 잤죠. 또 집안 친척들도 많이 와서 이제 있었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늘 여러 대가족을 베풀며 사셨는데 뭐 떡을 한번 하셔도 온 동네 나눠주고 집안 식구는 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베푸셨고 집안에 이렇게 거린이 와도
돈을 드릴까요? 밥을 드릴까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이제 한 상 차려드리고 그랬었다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 같이 함께하던 분들이 요새 와서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분이니까 다 자손들이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죠. 그러게요. 그 어머니께서 언제나 베푸시던 그 공덕이 바로 또 오늘날의 의원님을 또 만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 좀 손도 크셨을 것 같고 요리 솜씨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뭐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 어머님 요리 솜씨도 진짜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좋습니다. 특히 뭐 나물 무침이니 뭐니 모든 큰 살림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뭐든지 잘하시지만 특히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두부찌개는 저한테 대를 이어서 아주 집안의 아주 고정식품이죠. 제가 가면은 항상 두부찌개 끓여놓고 기다리시고 저희 어머니 두부찌개 맛은 어느 식당 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독특한 그런 어머니 손맛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예, 요즘도요. 지금 구순이신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집에 고향 가면은 월요일 새벽 올라오기 전까지 어머니 두부찌개를 한 2번은 얻어먹고 옵니다. 그럼 좀 힘이 나시나요? 어떠세요? 그럼요. 우리가 또 다들 소울푸드 하나쯤은 있잖아요. 우리 엄태영 의원님의 소울푸드는 어머님의 두부찌개 생각납니다. 소통의 달인으로 손꼽히십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번을 바뀌어도 의원님 원내 부대표 자리는 항상 고정이더라고요. 뭐 남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아니, 원내 대표님들이 저를 잘 봐주셔서 그러신 거고 또 충청권 전체 제가 유일한 초선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이유로 충청권을 대표해서 이렇게 발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원내 부대표를 계속해서 연임한 3번을 연임한 유일한 초선 의원이시다. 어쩌면 그만큼의 사교성, 친화력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뭐 남다른 가정 환경, 워낙 대식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알아가지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러셨어요? 사춘기 때죠. 그리고 제가 또 뭐 취미로 클래식 기타 치고 하니까 주위에 친구가 많이 어울리고 해서 그 사교성은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착하셨군요. 그럼 중고등 뭐 인기 많으셨겠는데요? 아니, 인기보다도 다들 아주 다정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또 과대표를 여러 번 하셨다던데요. 대학에 가서 과대표를 4번 이렇게 연이하면서 4번을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뭐 도전의식이 생겼다 할까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뭔가 좀 앞에 나서서 뭘 이끄는 것을 나도 소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리더십과 함께 또 첫사랑을 만나게 되셨죠? 첫사랑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모님이시라면서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클래식 기타 오래전부터 쳤었는데 대학 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죠. 대학교 2학년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갔더니 그때 이제 신입회원으로 들어와서 저희 아내가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좀 더 고수다 보니까 가르쳐주면서 또 함께 합주단에 그 화음을 맞추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8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8년을 왜 흔히 결혼할 사람 또 운명적으로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만났을 당시 그 모습 기억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제 눈에는 정말 아주 착하고 천사 같았고 또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아주 지혜롭고 아주 검소하고 또 뭐랄까 배려심도 있고 그래서 천상 나의 배필이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 일찌감치 찜을 해놨었죠. 자, 오늘 방송은 필히 사모님께서 꼭 본방사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밝히셨다던데 이게 어느 모임에서 이게 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초청 강연의 자리에서도 나오길래 내가 손을 버쩍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겠냐 하더니 다시 태어나 결혼하는데 그때는 남녀 바꿔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인의 아내가 정치인 내조하는 그 위치가 너무 힘들고
늘 그늘 속에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자리를 좀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학교에 또 졸업한 이후에는요,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하셨고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자동차 판매왕까지 하셨다가 돌연 정치에 입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일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프로세이즈 길로 나서면서 제가 대학 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제 적성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나와서 제 전공은 이제 주로 연구하고 디테일한 어떤 공학이었는데 제 성격에 안 맞겠다 싶어서 바로 그 당시 그 대우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 겪으면서 이제 판매 관리직 사원으로 있으면서 프로세이즈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88년도에 당시 르망 왕을 뽑았습니다. 당시 르망 왕의 추억이 다듬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르망 왕에 뽑혀서 이제 일본 동경모터쇼를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세계가 참 다르구나. 선진국의 어떤 여러 가지 변모를 보면서 뭔가 이 시골에서 뭔가 평생 살기엔 너무나도 안타깝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91년도에 지방 선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33살이었는데 뭔가 30대 도전자도 없고 다 저희 아버지 또래들이 이제 예상 후보자로 나오길래 뭐 30대 도전자도 없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때는 단체장도 관선이었어요. 관선 시장들이 내면 바뀌었는데 4년 임기 동안 거기에 도전해서 이제 초선에 33살에 당선되고 또 재선은 또 열심히 했더니 무투표로 재선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게 사실 2000년 중후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젊은 층이 정치 참여가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당시에 처음 도전하실 때는 정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텐데 혹시 정치에 입문한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이나 또 어머님이나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을까요? 반대 많았죠. 저희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주변의 친구들도 의아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제 고집을 아니까 자 말린다고 될 게 아니다. 기도다 하자 하시고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말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같이 협력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왕이셨잖아요, 판매왕. 그럼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이 되고, 그랬을 텐데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는 거를 또 응원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사모님께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35년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의원님의 그 정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열심히 도왔다. 그렇죠. 35년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내 자식 마냥 생각하며 열심히 가르쳤고 또 내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은 우리 자식들도 누군가 열심히 가르쳐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도와줬고 요새 이제 와서는 제자들이 다 50대다 보니까 우선 제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께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의 또 자녀분들을 양가 부모님께서 키워주셨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부분은 양가 부모님을 다 함께 모시고 사셨다면서요. 참 우연의 일치인데 저희가 이제 맞벌이 하니까 저희 첫애 아이 낳았을 때 장모님이 와서 키워주시다가 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지역에서 홀로 되신 또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같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사돈끼리 30년을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사시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동고동락인데 뭐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은 전혀 없으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 내외가 이제 슬기롭게 잘 이제 그 대처해 갔었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두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마인드도 생기고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장점이 전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근데 두 분께서 워낙 손주들을 이뻐하니까 너무 이뻐해서 생긴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아니 이제 서로 이제 부작용보다도
저희 이제 아이들도 그 두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서운하지 않게 양쪽 할머니 다 잘하고 그러면서 또 두 할머니 서로 섭섭하지 않게 둘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이 부작용이 아니네요. 선작용이네요. 장점이 좀 많았고 또 지금 저희 큰 아들은 이제 결혼했고 뭐 이제 딸아이까지 결혼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전 어려서 다른 집도 다 이렇게 두 할머니를 같이 사는 줄 알았대요. 어려서는. 지금의 결혼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새 결혼해 보니까 알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어느덧 이렇게 또 손주를 볼 나이가 되셨고요. 또 손주가 실제로 너무 예쁘다고요. 뭐 할아버지들이 다 손주들 이뻐하죠. 그런데 저희 손주는 너무 이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봐야지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제가 그 보물 데려와라 그러면 그 제가 보물이라 부르는데 보물 데려와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있고 식사합니다. 자,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께서 새벽이면 하루 빠짐없이 기도를 드리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늘 하여튼 요즘 이제 거동이 편치 않으시니까 간신히 거동하시는데 늘 침대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십니다. 의원님의 최고 야당이 어머니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이면 항상 중앙제 한부, 또 지방제 한부 이렇게 보시면서 직접 스크랩 해주시고 또 의원님 의정 활동을 또 손수 관리를 해주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스크랩에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내밉니다. 보라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라. 어디가 수해가 났다. 뭐 누가 뭘 잘했다더라. 어떤 뭐 군수가 상 받았다더라.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또 중앙 정치에 대해서 중앙지에서만 비판안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하면서 항상 저를 이렇게 그 물가에 내둔 아이 마냥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좀 잔소리 많이 하십니다. 그 보통 내 자식 이렇게 힘들까봐 이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지역도 잘 아시니까 지역 얘기도 하시고 또 뭐 나라 발전 뭐 남북 통일까지 걱정하십니다. 참 정말 그 누구보다 해안이 있으시고 또 현명하신 어머님이십니다. 항상 새로운 과제를 또 찾아내고 또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또 성취해내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참 기쁜 마음도 있으시지만 좀 마음을 또 졸이시던 때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식이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똑같이 후보자가 된 심정으로 늘 마음 졸이시고 어디 이제 길에 나와서 명함 한 장이라도 더 돌리려고 이렇게 애쓰시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볼 때 저 어머님의 그 사랑은 감히 참 헤아릴 수가 없죠. 혹시 좀 언제 가장 좀 조마조마했다 이런 말씀 좀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님과?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뭐 항상 개표 순간은 마음 졸였고 지난 2018년도에 보선 나올 때는 제가 2% 차이로 아깝게 석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밤새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고. 참 언제나 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 누구보다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혹시 어머님께 직접 자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께 자필 편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과연 오늘은 어머님께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엄태영 의원님이 어머님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어머님께 엄마 60년 넘게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저도 엄마도 복 받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과 오랫동안 살 부대끼며 사시는 엄마도 또 엄마의 손맛이 담긴 두부찌개를 60살 넘어서까지 맛볼 수 있는 아들도
모두 행복한 사람이겠죠. 35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오랜 세월 자녀, 손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남매를 비롯해 30명의 자손들이 지난달 구순잔치에 모두 모여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아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늘 잔소리해 주시는 엄마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정성 가득한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네, 의원님 편지 이렇게 나가는 동안 예전 사진들이 막 지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젊으셨을 때 처음 활동하던 모습, 그리고 또 얼마 전 구순 예. 어머님의 생일 파티를 여시던 모습.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직 건강이 괜찮으신가 봐요. 정정해 아, 보이시는데요. 예. 아, 그날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아이, 그럼요. 어머니도 본인이 편지도 써가지고 와서 낭독도 하시고. 아, 정말요. 예.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예, 제가 편지를 제가 복사를 해서 어머님께서 직접 주신 편지를. 직접 쓰신 편지를 아, 정말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예, 그것도 한번 소개해 이렇게, 주실까요? 예. 어머니가 그날 써서 자식들 앞에서 읽으셨습니다. 뭐 자식들이 한 마디씩 손자들까지 다 했는데 네. 처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요. 자필로 써오셨죠.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자녀 며느리 사위를 주시고 아들, 딸을 5남매 주셔서 열심히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한 큰 축복을 주셔서 엄태영 아들 국회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아유. 언제나 국민만을 생각하고 희생,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의리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오늘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살기만을 기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필로래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두 분 아직도 필체가 좀 받침 비슷하십니다. 하나 안 틀리고 잘 쓰십니다. 그러게요. 편지를 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내용 들어보니까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또 발언문 같기도 하고 기도문 같기도 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또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35년 전에 홀로 되셨으면 굉장히 이른 때 또 남편을 여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또 의원님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를 좀 회상해 보면 어떠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 실패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지병이 생겨서 당시에 이제 6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50대였었죠. 그래서 참 벌써 한 30여 년을 혼자 계십니다. 네,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어머니께서 당시에 좀 아버님 병간호도 하시고 이러느라 좀 고생이 많으셨겠는데요. 고생하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 실패하시고 이제 LG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남은 제 동생들 저희가 5남매인데 제 밑에 이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걔를 대학까지 마쳐야 된다고 저희 시장에 가서 노점도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저희 5남매를 다 이렇게 마무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장남이셨던 아니, 저는 거고요. 맨 위에 형님 계시고 위에 누님, 차남. 저. 또 밑에 남동생, 여동생. 제가 저 중간에 참 행복한 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어려워져서 저도 이제 학자금 융자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죠.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홀로 또 남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순 건강하게 또 생일 맞으실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저한테 이렇게 받아보고 그랬으니까 오늘 제일 행복하신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선 1, 2기 기초의원을 거쳐 3, 4기 기초단체장이 되시고 마침내 21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같은 듯 또 다른 듯 굉장히 좀 역할마다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의원은 이제 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의결기관이고 이제 감사기관이죠. 예.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 집행권,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는 업무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은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역할인데 네. 제가 시장을 8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좀 꼽으신다면요. 우선 제가 44살에 시장에 대해서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예. 시장을 처음 취임한 지가. 제천의 고향의 도시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해서 어떤 시멘트 공장 많은 도시로만 알려졌던 제천시의 어떤 회색 브랜드를 음악 영화의 도시, 와. 또 아름다운 물과 호수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만들었어요. 올해 19회째고 내년도에 20회는 정말 20년 된 역사와 버금가게 정말 멋있게 치러볼 계획입니다. 전국에 우리 부자님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천이 한양의 도시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 한방 엑스포를 치르면서 제천이 한방 건강도시 또 자연치유도시에 기틀을 마련한 것이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특별한 것은 제가 15년 전에 서울 고려대학교 옆에 제천 학사를 건립했습니다. 그 공약 사업이었는데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천 학사를 건립해서 학생들이 100여 명 108명 수용 건물을 졌는데 학생들 100여 명이 벌써 15년째. 그러니까 연인원 한 1,500명이 연인원 이제 그걸 거쳐가면서 고시 출신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월 15만 원에 거기 입소를 하니까 거기에 보낸 부모들은 아주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로또죠. 그래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참 뿌듯하고 참 멋진 공약이었고 멋진 성과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천 이야기 나오니까 여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 굉장히 말도 빨라지시고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으실 듯합니다. 제가 그 의원님께서 저희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보좌관님의 그 연락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대요. 전화번호 옆에 생일, 결혼기념일, 또 자녀 이름, 게다가 별명 뭐 빼곡하게 적어두셨다는 이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제가 뭘가 나빠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의 처음 번호를 따도 그 사람에 대해 메모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난 것까지 두 번째 만나면은 어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깜짝 놀래요. 저는 그 이제 메모가 돼 있는데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사람을 챙기는 습관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상대방이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는 어떤 그런 정치인의 습성이죠. 대단하십니다. 소통의 달인 엄태영 의원님의 그 저력 어쩌면 그 작은 메모에서도 느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외에 혹시 정치 행보 이어오면서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지역에 뭐 예산 확보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에 와서는 가장 보람되고요. 또 제가 제천시장 할 때 아쉬워했던 중앙 정부와의 소통을 또 연결시켰을 때 어떤
그런 고마움, 또 지역의 어려운 민원을 제 국회의원이라는 그 위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결해 줬을 때 보람, 이런 것들이 참 중앙에 와서는 또 새롭게 느끼는 보람입니다. 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죠. 예. 정치는 뭐 쓴소리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누가 그래야 돼요? 정치인은 자기 악플을 100개를 읽으면서 웃을 수 있어야지 정치할 수 있다. 와. 그만큼 늘 남의 쓴소리, 어떤 그런 비판은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이 정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여튼 늘 그런 것도 새겨 들으면서 쓴소리가 약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대인배 우리 엄태호 의원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조금 속상하거나 이런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언제 가장 속상하셨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속상할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흑색 선전, 마타도와 이런 것들이 선거 때 난무할 때 정말 속상합니다. 그쵸.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 후보가 막 돌리고 할 때, 참 그런 데 대한 속상함이 내가 정치를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또 가족들까지 마음이 상해할 때는 더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정치인으로서 저야 뭐 다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듭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렇게 좀 힘든 순간에 뭐라 말씀을 해주시나요? 정치 멋지게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쉴 날만 기다리고 있죠. 일단 제가 시장 8년하고 또 삼선 불출마했고 시의원도 이제 삼선 불출마하면서 계속 꿈을 이어왔는데 저도 이제 초선으로서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초선이지만 뭐 조직부총장 또 원내부 대표 또 예결위원으로 또 3번째 의원에 또 역임이 되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재선이 되면은 좀 더 묵직한 중앙 정치를 한번 해 보면서 지역 발전을 한번 도모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족 사진 시그니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제 스스로 점수 내기 어려운데. 후하게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한 90점 정도? 90점 정도. 좋습니다. 역시 의원님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열정 넘치고 자존감 또한 탄탄하신 듯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힘든 순간이 고비고비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좀 이겨내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오늘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요. 한 가지 좀 얻어가고 싶어요, 의원님. 아무리 어려울 때가 닥쳐도 꼭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듯이 새롭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늘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반전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떻게 보면 뭐 내공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가고 있고요. 아무튼 늘 전화위복이라는 말 또 그런 말을 늘 좋아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걸 박차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뭐 위기가 기회다. 뭐 늘 제가 시장할 때도 직원들한테 제천시의 경쟁력은 경쟁에 있다. 경쟁이고 경쟁력이다. 어떤 그 도전적인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극복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뭐 실패 없이 계속 승리만 하셨던 것도 아니고 분명 낙선도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또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실망하는 마음도 분명히 찾아왔을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럼요. 국회의원 선거에 본선에 2번 낙선을 했고 턱 밑에서 경선에서 2번 낙선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또 낙선해보지 않은 정치인은 당선의 고마움이나 그 직에 대한 어떤 무게를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선을 해본 정치인만이 두루 모든 사람 이해하는 그런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21대 충청권 유일한 초선 의원이셨어요.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초선인데 초선 같지 않은 우리 엄태영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의 계획,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저를 믿고 뽑아주신 저희 지역의 제천 단양 제천의 주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또 제 임기를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고요. 무엇보다 중앙에 왔으니까 중앙의 예산과 또 정책이 제천시에 매칭이 되어 있고 단양군에 필요한 세계적인 단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걸음 삼아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BTN 가족사진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BTN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오늘 멋진 또 아나운서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지역에서 시장할 때부터 우리 종교와 시민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자민을 뵙거나 또 다른 종교 분들을 만나도 늘 편하고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종교 활동을 제가 선도하고 이끄는데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 BTN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화합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고 또 불자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가족사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묵직한 정치 잘 탄탄하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네, 풍수지탄이라는 고사성어지요. 그리움이 서러움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사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